자, 6월 5일 금요일 지수가 많이 빠졌죠.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는 보다 더 큰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장대 음봉을 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전일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국제 매크로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서 해석하는지 또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국제 매크로 지표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이거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고 제가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죠? 시장의 대장 미국 증시죠. 그 중에서도 나스닥 선물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가도 있어요. WTI 유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채권이 있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를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반영돼서,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느끼는가를 반영해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빅스입니다. 이게 빅스예요. 요거를 분석을 하고 나서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을 다시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런데요. 시장의 하락을 예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임팩트 있었던 하락이 이때였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에 따라 유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전체 시장의 매크로의 어떻게 보면은 머릿격이죠. 가장 중요한 움직임 방향성은 유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유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두 번째로 나스닥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환율이 동시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미채권 금리는 약간 별개의 움직임이었어요. 이 세 명의 어떠한 그 역학적 관계 속에서 미채권 금리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하락의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은 매크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냐면요. 자, 지금 금요일에 나왔던 이 음봉의 어떻게 보면은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미채권 금리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국제 매크로 시장에서 미채권 금리가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은 핵심 지표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얘가 지금은 헤드입니다. 미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 뭐 5년물, 10년물 해서 지금 되게 우상향 추세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 나스닥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채권은 오르고 나스닥 증시는 빠지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의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요. 코스닥 코스피는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는 별 그게 없어요. 관계의 개입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선 요때의 하락과 지금의 하락은 하락의 트리거와 트리거의 원인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빠르게 반등할지 또한 분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얘는 어떠한 외부의 이슈에 의해서 빠진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이슈만 잘 해결이 된다면 언제든지 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왜죠? 채권입니다. 미채권. 얘는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의 약간 머릿격이에요. 얘가 1번입니다. 이 미채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전 세계 증시가 그냥 다 같이 끌려 내려가요. 그리고 이 채권의 움직임은 장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기성으로 빠졌다가 반등하고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채권은 되게 느리게 굴러가지만 한번 그 관성이 붙기 시작하면 그 방향성을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은 조금 더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미채권 금리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상승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부터는 하락장의 국면 내지는 박스권장, 뭐 특정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횡보를 하든지 내지는 여기서부터 하락장의 국면으로 접어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서 시장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는 지표들을 어디서 보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뷰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나스닥 선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S&P, 금, 그 다음에 원유,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빅스, 미채권 5년물, 10년물,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의 M7들 이렇게 해서 국제 매크로 지표들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지금 보시면 이번 하락의 주인공은 미채권 금리입니다. 얘가 지금 이 미국 채권 금리가 지금 4.5년물 기준으로는 4.27%, 그 다음에 10년물 기준으로는 4.5%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얘가 상승을 함에 따라 지금 나스닥이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빠졌던 거고 이거는 이제 6월 5일 금요일에 반영된 하락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 하락분을 또 추가로 반영을 해서 갭락을 해서 시장이 아마 더 폭락을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뭐 물론 당연히 이런 나스닥 보고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EWY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MSCI 한국코리아 ETF 아이쉐어즈라는 상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뭐 키움증권에서 뭐 계좌를 터서 거래를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블랙록에서 만든 상품으로 알고 있는 블랙록인지 뱅가능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얘네들이 지금 만든 상품인데 여기서 국내 주식의 그 대형 우량 종목들 SK 하이닉스 그래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우량주들을 바스켓으로 꾸려서 이걸 ETF화해서 미국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규장 시간 동안 이 EWY도 같이 거래되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 주식 거래 시간이 마감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오후 8시면 마감이죠. 그리고 미국의 본장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후 10시 30분부터 거래가 됩니다. 10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제 거래가 되는데 10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의 변동성을 얘는 담아냅니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6시 반부터 5시까지 더 하락한다라고 이 음봉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국내 국장이 열릴 때 보통은 여기 더 빠졌다 라고 하면 장중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다고 쳤을 때 개파락을 하고요. 그리고 EWY 여기서 반영된 변동성 그리고 여기서 뭐 매도가 나가든 물량 청산이 들어가든 아니면 매수세가 유입되든 이게 장 초반 보통 9시부터 뭐 9시 적어도 한 뭐 20분에는 적극적으로 이게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세로 들어옵니다. 그게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에요.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랑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랑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인 프로그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외인 프로그램 할 때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거래원의 주체가 누구죠? JP, 모건 스탠리, MS, 그 다음에 시티 뭐 이런 애들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근데 얘네들보다 사실 시장에 더 큰 자금을 갖고 시장을 굴린 애들이 밴가드,
그리고 또 뭐 있죠? 블랙록.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 어디서 들어보셨을 때 벤가드가 뭐 했다, 블랙록이 뭐 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론 MSCI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장중에 외인 프로그램을 얘기할 때는 벤가드랑 블랙록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우리나라 시장 방향성을 이끄는 애들은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 잘못 표시했는데 액티브 자금 얘네들입니다. JP, 뭐 모건 스탠리, 시티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MSCI,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하방과 판을 깔아주는 게 이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고요. 얘네들이 뱅가드, 그 다음에 뭐 블랙록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깔아놓은 큰 어떠한 밴드 폭 안에서 당일 증시의 위로 끌지 아래로 끌지 선물을 조합해서 뭐 어떻게 할지 저떻게 할지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갖고 노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이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EWY라는 상품은 외국인 패시브 자금에 한해서 들어오는 자금이다. 근데 외국인 패시브 자금조차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면 얘네들이 깔아준 판에 맞게 이 액티브 자금이 방향성을 갖고 우리나라 증시를 더 흔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되게 기본적인 시장의 역학적 구조예요. 이런 걸 아시고 나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랑 모르고 나서 알고 트레이딩하는 거랑 모르고 트레이딩하는 거랑 글쎄요, 뭐 수익률에서 뭐 큰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내가 빅 트레이더를 꿈꾼다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외국인 외인 플러스 외인뿐만이 아니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들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설정한 그 알고리즘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모든 알고리즘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알고리즘이 뭐 HFT부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많은 알고리즘이 뭐 산재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알고리즘은요, 그냥 큰 틀로 봤을 때 이 시장을 정규분포로 이렇게 분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시장 안에서는 평균적인 이 시장 안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랑 이 어떤 지표가 이 극단값에서 극단값으로 들어왔을 때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랑 여기 시장이랑 철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 이 극단값에서 지금 놀고 있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 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게 좀 여지껏 없었던 이 지금 극단값의 수치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550원이거든요. 물론 뭐 과거 뭐 금융위기 때 어쩌고저쩌고 뭐 이걸 뭐 1,500원 이상을 갔네 어쩌네 애시당초 그거 자체가 지금 극단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극단값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롱 포지션을 만들었던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다 가동을 중단을 하고요. 아마 높은 확률로 숏패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류의 이제 시장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역학적인 전체 어떤 큰 흐름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나는 오늘 거래를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학적 흐름, 글로벌 그런 지표들이 지금 좋지가 않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어떠한 뭐 강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유동성이 크면서 뭐 우리가 지금 과거에 지금 26년도 1분기부터 해서 겪어왔던 이런 류의 시장은 아닐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닐 거다라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한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지 이게 단기적으로 잠시 시장에 임팩을 줬다가 그 다시 뭐 어떻게 회복을 할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선행 지표는 어떻게 보면 미채권 금리죠. 미채권 금리인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시장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단순히 이게 뭐 하락 시장에도 지금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닥칠 하락 시장의 종류는 조금 트레이딩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부터는 앞에서 해왔던 그런 관성, 내가 조건값 뭐 두 개만 맞았을 때 들어갔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조건값이 다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비중을 줄이고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좀 보수적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거래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돌아올게요.